음악을 만들든 글을 쓰든 그림을 만들든 프롬프트로 얼마큼 구조화해서 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AI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맥락에는 안 맞아요. 어떤 걸 만들어서 대중에게 보여준다, 판매를 한다, 뭐 등등등 하면은 이걸 오픈했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피드백만 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 업무를 한다는 거는 우리 맥락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AI로 만들어도 우리 회사의 맥락이나 조건,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회사의 맥락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정보가 좀 필요하죠. 근데 이 시스템도 저는 사용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 사용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목표 수립 방법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나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설명하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근데 AI는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것도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 인사의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목표 수립을 한 거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일정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뭐 그 외의 맥락들이 있겠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하는 회사인지, 어떤 제품이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무슨 부서인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이미지는 이 초에 수립한 자가평가를 진행한 시스템 캡처 화면이야. 이 시스템을 분석해서 2026 KF 때 어떤 항목을 준비할지 알려줘. 이 항목 정보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항목 분석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 작성의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어떤 항목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어줬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어디에 활용할 거다라는 것들을 적어줬거든요. 적어주니까 뭐 개인 성과 목표는 90이고 역량 개발은 10%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항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됐구나, 이런 식으로 작성했구나 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목표명, 뭐 가중치, 시종대표 정렬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개인 개발 계획은 어떤 식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위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 과정을 설계했어. 제가 이거 설계한 거는 따로 이제 메모장을 하나 열어가지고 이제 교육 목표랑 이런 것들을 적어본 거예요. 이게 물론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개개인에 대한 커리어 관리라든지 뭐 성과 관리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니즈는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씨알도 안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관점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성과 목표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안다. 네.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 거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육과정 만들어줘 하게 되면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워크숍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액션 플랜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기획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할 때는 이 교육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에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성안도 어느 정도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구성안도 가이드 내는 게 없으면 구성안을 보고 구성안을 검토해서 개선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줘라고 한 단계 더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요청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니까 이 뒤에만 더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개선 의견 해가지고 좀 더 나았죠. 그래서 제가 목차를 보니까 일부는 제 마음에 들고 일부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선 제가 메모장이 하나 있었다 했잖아요. 그 메모장에다 다시 또 수정을 한 겁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쭉 읽어보고 잘 읽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의 대화를 통해 수정했어. 그 다음에 7분에서 8분 이내 강습용 PPT 슬라이드를 여기서 설명 테스트 많음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PPT 슬라이드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AI가 생각하는 거는 핵심적인 내용만 키워드라든지 도식화라든지 뭐 표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뭐 사회 강사가 인사이트를 주는 거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내 강사가 주는 거는 뭐 이런 인사이트나 감정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정보 전달이 많잖아요. 근데 정보 전달이 많은데 그냥 PPT를 만들어줘 하게 되면 텍스트가 별로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 텍스트 많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강의용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PPT로 만든 보고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느 기준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설명해줘라고 할 때 그냥 설명해줘라고 하는 거랑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명해줘
대학교 1학년 수준을 설명해줘, 신입사원 수준을 설명해줘, 라고선 대략적인 수준을 얘기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여기도 내가 원하는 아웃풋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대본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핵심만 임팩트 있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짧은 사례를 제시해줘. 그리고 이게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때는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자기 검증을 해주고 검증 결과는 다섯 줄 이내로 짧게 해줘. 이게 왜 했냐면 자기 검증해주고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기 검증을 하고 사실인 것과 주장인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표기해줘 라고 하게 되면 그걸 표기해서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기가 더 편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과 주장 이런 건 굳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는 다섯 줄 이내로 짧게 해줘라고 했던 것도 이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텍스트 양이 뭐 프롬프트 잘 적으면 길긴 하겠지만 그리고 요즘 많이 길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 결과가 길어져 버리면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 결과를 달라고 하긴 하겠지만 왜냐면 그 검증 결과를 보고선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달라고는 하긴 하지만 다섯 줄 이내로 짧게 해줘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본문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3월에 목표 수립을 하고 12월에 성과를 등록해 KPI 관련돼서 일정에 대한 것과 어떤 회사인지 하고 제가 재미나이한테 제 정보를 하도 많이 넣었더니 제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은 거죠. 그리고 아래와 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점 3개를 미들바죠. 키보드에 마이너스 3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를 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길게 하나 3개만 하나 똑같습니다. 위에서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했으면 밑에다가 다음이라고 쓰는 게 매칭이 되니까 좋아요. 네. 조건에 맞게 했으면 밑에는 조건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고 네, 가급적 그렇게 해주는 게 오류를 줄입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AI가 그 단어와 좀 더 접근성이 높은 단어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키워드에 꽂힌 아웃풋을 원한다. 그러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단어들을 자주 언급하는 것도 좋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원한다. 그럼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좋은데 파란, 퍼런, 푸댕댕한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 여러 개 해놓으면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에 단점으로 보면 할루시네이션이 많아지는 거고 장점으로 보면 다양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업무를 넓히는 것보다 좁히고 명확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상으로는 네, 이렇게 단어를 정리를 해서 문장 안에 내 요청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성과 목표라고 해놓고선 업무 목표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흐트러지는 거죠. 네, 그런 거 주의해서 이제 적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거는 거의 그대로인데 구성안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에 PPT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미나이에서 만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많이 페이지를 만들면 한 16페이지 만들어요. 18페이지? 유튜브 찾아보시면 50페이지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한 번에 많은 양을 다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8시간짜리 교육과정인데 8시간짜리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획을 전체를 다 합니다. 그거를 보통 이제 교육과정이니까 목차 있잖아요. 목차별로 쪼개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쪼개다 보면은 중구난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갤 땐 쪼개더라도 이 각 목차별로 연결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프롬프트를 적거나 아니면 전체 목차나 흐름에 대해서 아니면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목표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줘 일관성을 유지해줘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에 꼭 적어놓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표현에 1강, 2강 표현을 썼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적어놓고 PPT 설계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본. 그 슬라이드 1번에서의 대본, 2번에서 대본, 3번에서 대본 쭉 보고 이때는 제가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 자세히 보고 나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네, 뭐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마워라고 해서 긍정 반응을 그냥 저는 해주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해놓고 이제 같은 조건에서 작성해줘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이걸 다시 한번 적어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것들을
까먹을까봐 네, 요것도 다시 한번 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강 나오고 쭉 가겠습니다. 또 대본 나오고 똑같죠? 네, 고마워. 요청하는 목차. 네, 조건을 작성해줘. 조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는 교육과정 모듈까지 설계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PPT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위에서 설계한 PPT 슬라이드를 강좌별로 조건에 맞게 만들어 슬라이드 내보내기 후 최종 수정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명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디자인, 용도와 특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PPT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여기 도구에서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캔버스. 캔버스 우리 그림 그릴 때 이제 캔버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틀 따로 뭔가를 작업할 수 있는 틀이 있거든요. 이 캔버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뭘 만들어줘 하게 되면 여기 한 요 정도 잘라가지고 이 정도쯤에 PPT가 만들어지든 워드 파일이 만들어지든 코딩이 만들어지든 뭐 여기서 다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였죠? PPT였죠. PPT라고도 심지어 써놨는데 나 PPT가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만든 게 아니라 슬라이드 설계를 해버렸습니다. 설계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PPT로 하게 되면 여기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가 뜨는데 제가 당황해서 아씨 뭐지 했었어요,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뜨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제목이겠죠? 슬라이드 제목. 그다음에 슬라이드 본문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였죠? 텍스트로 빽빽한 보고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의가 가능할 정도로 텍스트가 좀 많은 걸 원하는 거 있잖아요. 도식도 좀 있는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설계를 해준 거예요. 저희 실수인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텍스트 구성 이렇게 들어가 있고 도식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설명 텍스트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텍스트가 이거다. 요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니까 오히려 이 PPT를 만들기 전에 이 내용이 적합할지 안 적합할지가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상 흐름만 오케이 했다 하면 이게 PPT로 대충 그림까지 그려주는 설계도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황소 뒷걸음 치다가 뭐 잡은 것처럼 너무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슬라이드 설계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문서를 만들어주라고 아예 프롬프트를 바꿔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여러 만들어줍니다. 같은 패턴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같은 패턴 여기서 구글 독스로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구글 독스로 내보내기 하면 드라이브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워드랑 거의 똑같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쭉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보면서 저장하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수정하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캔버스를 열어서 이거를 첨부를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파일 업로드 말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하게 되면 내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구글 드라이브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뭐냐면 PPT를 만들면 아까 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에가 생겼잖아요. 근데 PPT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따로 명칭이. 그래서 프롬프트를 적을 때 제가 해보니까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그냥 했을 때보다 만든 후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할 거야 할 때 다른 걸 안 만들어주고 PPT로 만들어질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훨씬 늘어납니다.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차로 쪼갰으니까 다음 목차 작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PPT로 잘 만들었는데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라고 해놓고 구글 슬라이드 내보내기를 할 거야 라고 안 하니까 두 번째는 사용자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슬라이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코딩을 통해서 웹페이지처럼 만드는 식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어, 결과물 보기로 했을 때는 결과물 보기인가? 결과물 보기로 했을 때는 슬라이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코딩을 해서 만든 웹페이지인 거고 다운받아서 슬라이드로 해서 내가 수정할 수 있거나 이러진 않게 되는 왜냐면 슬라이드로 만드는 건 사실 맞거든요. 예, 발표할 수 있는 슬라이드. 그렇기 때문에 AI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라고 해서 못 박아버리니까 결과물이 이거 나와야 되니까 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다음 목차 하더라도 이게 다 안정적으로 슬라이드로 바뀝니다. 그 내용 보고 흐름상 이렇게 하는데 그림이 빠진 것도 있고요. 이미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오케이. 이건 뭐 어떻게 할까요? 슬라이드 내보내기 한다 했잖아요. 네, 슬라이드 내보내기 하면 밑에 뜨고 여기다가 이제 바로 열기 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아마 저장이 될 겁니다. 열려지겠죠? 내 드라이브에도 네, 이렇게 올라왔죠, 방금. 이게 됩니다. 이게 100%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파일에서 다운로드해서 마이크로소프트로 PPT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다운받은 다음에 PPT에서 우리가 수정하듯이 하나하나 수정해도 돼요. 근데 수정할 때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나노 바나나로 가서 이제 이 내용들을 뭐 캡처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주겠죠? 그렇게 수정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이 슬라이드 슬라이드 자체를 꾸미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미지 생성 도우미에서 슬라이드를 바꾸는 거 말고 이미지, 슬라이드는 전체 큰인 거잖아요. 그쵸? 일단 해볼까요? 근데 슬라이드를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고 아마 이미지를 쓰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뭐 삽입하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가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좀 다르집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수정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로 가지고 수정을 다 하셔서 마무리하시고 요걸 다운 받아가지고 각 목차별로 따로 있잖아요. 목차별로 합치면 돼요. 컨트롤 C 합치기만 하면 교재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했던 게그 시나리오 있었잖아요. 대본. 이 대본 있죠, 대본. 그럼 이게 슬라이드 1번에 컨트롤 C 해가지고 밑에다가 놓고, 물론 여기서 이제 수정을 좀 해야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 위에다가 맞는 내용들을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한참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시간을 확 줄여들죠. 거의 가이드라인이 거의 막 같이 가니까. 근데 여기서 PPT 내용도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읽다 보니까 우리 회사 상황이랑 좀 안 맞아. 그러면 좀 표현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면 구성을 안 했잖아요. 화면하고 내가 말을 하는 흐름하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적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 번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PPT 나와 있는 그 배치나 문구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때 느껴요. 순서 바뀐 거죠. 내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이미지 하나하나 그릴까, 크기는 어떨까, 색깔 어떨까 다 하나하나 하던 것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 하나하나 생각한 건 아니니까 거꾸로 대본을 써가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대본을 안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대본을 적어놓으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과정 개발이 끝납니다. 저는 편집 부루로 하고요. 이거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건데 텍스트를 대부분 뽑아주거든요. 뽑아주고 저 같은 경우는 GPTS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요걸 씁니다. 사실 GPTS라고 해봤자 간단해요. 이건 되게 간단한 지침입니다.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제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자막이 중국어랑 영어 자막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번역도 두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어 한 번, 영어 한 번. 프롬프트를 적어서 사용하다가 프롬프트 적는 것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GPTS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 어떻게 나오냐면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한꺼번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거를 두 번 번역하실 거 없이 이게 번역이 잘 되는지만 확인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근데 물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이게 잘못됐죠, 뭐 하나. 그러면 이럴 때는 네, 이렇게 하면 다시 해주겠죠. 녹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줌을 하고 있잖아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하는 게 동영상에 대한 압축률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요걸 많이 씁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미나이 무료 버전엔 구글 슬라이드 생성이 안 되는 거죠. 제미나이 무료 버전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는데, 그리고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그냥 물어보게 되면 그냥 데이터 많은 걸 기준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실 확인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기준 잡아주겠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기준 잡아주는 게 좋고요. 제미나이 무료 버전에서 PPT 슬라이드를 캔버스 기능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인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